분산 DB에 대해서 잠깐 말을 이제 또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 분산 DB라는 거는, 어, 실질적으로 이 분산 DB의 반대말이 뭐냐면, 중앙 집중식 DB예요. 옛날에 우리 메인프레임이라든가 슈퍼컴퓨터 시대 때 전산실에다가 큰 컴퓨터 놔두고 거기에 뭐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 방식으로 SBC라고 얘기하는데 전용 선두를 연결해서 다수가 중앙 집중 DB에 붙어가지고 일하는 업무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술 도입되고 네트워크 발달하고 모바일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점차 이것들의 DB의 아키텍처가 분산형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삶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IT 기술도 따라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통적인 DB와 그런 분산 DB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분산 DB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통적인 DB와의 차이점 같은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분산 DB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은 그걸 논하기 전에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시킨 데이터베이스다. 논리적은 하나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분산 DB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어, 우리가 전통 DB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중복의 최소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분산 DB는 중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들을. 아까 말한 클라우드도 프리커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효과적 조회를 위해서 데이터를 중복 저장을 한다. 그리고 지역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로컬 DB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하지만 투명성을 제공한다. 반대된 말이죠. 그 각각의 로컬 DB는 독립적으로 DB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들은 이런 위치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신 게 IT 경영에서 투명성이라는 거는 약간 결이 다르죠. IT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봐도 된다. 자, 분산 DB를 쓰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당연히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로컬 DB들을 논리적으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이 중앙에 필요가 없이 그 중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지에서 빠른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근데 다만 이거를 하려면 이 분산된 DB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담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복제는 필수다. 뭐 복제는 필수다 이게 장점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복제를 통해 가지고 신뢰성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분산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해당되는 거에 대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좀 더 최적화된 데이터를 지역별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단점은 중앙 집중으로 하나로 통합된 것보다 이게 분할되니까 이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로컬 DB에 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 DB는 하나의 DB만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면 됐었는데 로컬 DB로 이게 딱 흩어지는 순간 로컬 별별별 관리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의 디펜던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요새 분산 DB 여러분들 모바일 쓰는 것들 다 인터넷망 또는 데이터망 기반으로 다 통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당되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응답 속도가 불규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분산 DB의 설계 구조 별 3개입니다. 그래서 분산 DB의 구조는 특히 이거 분산 아키텍처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지역별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별별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 사상 스키마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할당 스키마가 존재해요. 그 위에 분할 스키마, 그걸 다시 통합한 정역 스키마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적지에 있는 로컬 DB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역 스키마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DB를 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할 스키마로 할당을 해주고 지역 사상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키워드 중요하고요. 분산 DB의 특징 같은 거라든가 분산 DB의 구조적 특징을 얘기를 하라 하면 전역 스키마와 분할 스키마, 할당 스키마, 지역 스키마를 이런 그림의 형태로 그려주셔야 돼요. 기숙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스키마가 어떤 건지, 분할 스키마가 어떤 건지를 각각의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산 DB의 설계 방식. 옛날에 한 90회 정도의 문제였는데요. 분산 DB라는 게 무엇이고, 분산 DB의 구조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산 DB를 설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설계 방식에 따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기술하실. 문제 어렵죠. 여기 답이에요. 여기가 답이고. 일단 분산 DB의 설계하는 방식은요.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둘 다 병행할 수 있는 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 전사적으로 전역 스키마부터 차례대로 탑다운식으로 설계해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전역 스키마를 잡고 분할 스키마를 잡고 할당 스키마를 잡고 지역사 스키마를 잡는 방식. 누가 할까요? EDA 같은 사람들이 하겠죠. EDA하고 DA 같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전사에서. 딱 거버넌스를 가진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거든요. 탑다운 방식은.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지역적으로 데이터 아키텍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 모델러들이. 각각의 모델러들이 그 사상,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먼저 지역 사상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할당 스키마, 분할 스키마, 전역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탑다운 방식은 어떻게 써요? 뭔가 의사계통 체계가 딱 중앙에서 거버닝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탁탁탁 갈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은 비용이 좀 덜 들겠죠. 해당되는 구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근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특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유연하게 감안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바텀업 방식에서는 일단은 로컬에서 DBA라든가 뭐 DA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특징을 다 반영해가지고 지역 사상 스키마를 설계한 다음에 그걸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소비자 입맛이라든가 사용자 입맛에 맞을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있겠죠? 반대의 문제가 있겠죠? 탑다운 방식과는. 뭔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오갈 거고 소통 시간도 많이 들 거고요. 그것들을 협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정교하고 잘만 하면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해당되는 거 산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또 혼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중앙에서 누군가 이제 딱 뼈는 딱 큰 틀을 하고 기본은 딱 잡아주되 나머지 지역 사상 스키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사상 각각의 그 담당자들이 그것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실제 중앙집 이런 설계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여기에도 요 뒤에 장단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앙 집중 DB와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중앙 집중은 중앙에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역 DBA가 모든 걸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개념 스키마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 뭐 딱 논리적인 게 딱 통합이 돼 있는 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뭔가 되게 뭐죠? 조직의 기반 내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내부자들만 보는 업무 관계자들을 보는 그런 특징들이 주로 중앙 집중 DB의 특징이었거든요. 사용 환경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기는 용이하나 실질적으로 뭔가 이것도 분산 DB만큼 지역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수용해주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분산 DB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중앙 집중에 대한 가려운 부분들은 다 긁어줄 수 있지만 사실 어,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장애가 발생하는 포인트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 어떻게 그것들을 컨트롤하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트랜잭션 관리 구조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어렵다.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적으로도 이쪽이 사실 구조가 더 복잡할 거고요. 중복성 측면에서는 이쪽이 중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죠. 중앙에서 딱 관리가 되니까. 뭐 이런 특징들을 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별 3개입니다. 그래서 분산 DB의 투명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뒤에 2페이지가 다 투명성에 대한 얘기고요. 어, 이 6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 지역 사상 투명성, 중복 투명성,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음법칙으로 썼어요. 앞에서도 그대로 위, 지, 중, 장, 병. 분위, 지, 중, 장, 병으로 외웠고요. 이게 다 적으셔야 돼요. 적으실 때. 이론이라, 이론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어, 아까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 DB에서 말하는 투명성은 내가 그 밑단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활용만 잘할 수 있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분할은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사이트들의 데이터들이 분산돼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분산된 위치나 그 분할에 대한 사이트 같은 정보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이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프레그먼트를 분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분할 투명성이 되는 거고요. 그건 밑단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물리적 위치를 알 필요가 없는 부분, 여기가 이제 위치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지역 사상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DBMS하고 물적 DBMS 사이의 사상이 이게 보장이 돼, 사상이라는 거 매핑 얘기하는 거, 매핑. 이런 매핑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역 시스템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지역 사상 투명성이고요. 뒤에 가면 여기 장애 투명성 한번 볼까요? 장애 투명성은 뭐냐면 어, 내가 장애가 만일에 나더라도 내가 어디서 이게 장애가 났을지 신경 쓰지 않고 그 데이터를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 투명성은 내가 이게 데이터가 3카피인지 4카피인지 5카피인지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데이터만 제공받으면 돼요. 병행 투명성은 이게 뒤에서 운영 쪽에서 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멀티 테너시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멀티 테너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업무들이 시퀀설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막 산발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동시에 막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멀티 테넌시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트랜잭션과 트랜잭션이 꼬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꼬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꼬이지 않고 뭔가 일관된 결과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병렬 처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병행 투명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꼭 여기는 좀 그 좋은 법칙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산 DB 설계 방안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DB 모델 언어 간의 이질성 문제 고려할 사항들이에요. 그다음에 분산된 트랜잭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해결 방안으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가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보이실 건데 투 페이지 커밋이라는 게 있어요. 2단계 커밋이라고 영어로 투 페이지 커밋이라고 있는데 뭐 1단계는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응답자가 OK랑 사인을 주면 커밋을 찍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네트워크 소통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산되는 보안, 중앙 집중의 상황에서 관리가 되면요. 중앙 집중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도 케바케죠. 철도같이 방어하면 보안성이 그대로 좋아져요. 근데 털리면 한 방에 다 털려요. 근데 분산되어 있는 DB는 기본적으로 보안에 좀 취약해요. 중앙 DB보다는. 근데 분산 DB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털려도 좀 일부만 털리겠죠. 일부만 털리겠죠. 어쨌든 간에 보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IT 환경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 DB 시스템에 대한 보안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속도 저하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분산 DB도요. 어, 그 해당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실시간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일괄로 한 번에 넣어주면 되는 데이터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네트워크의 구성도 상당히 달라져요. 주로 이제 그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전용망을 사용을 하잖아요. 전용망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고 긴급적이지 않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주로 인터넷망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 대응을 해서 고려를 해서 DB를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복 데이터 전파 방법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넘어가고 그래서 80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인덱스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이 여러 사분들이 인덱스라는 거 많이 들으셨는데 인덱스는 제가 첫 시간에 인덱스 얘기할 때 책장 표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덱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가 맞는데, 예, 인덱스하고 키하고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인덱스 중에 키를 고르거든요. 여러 개의 인덱스를 설치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 대표성 가진 걸 키를 골라요. 그러니까 인덱스와 키를 되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일단 키는 오전에 키의 정의가 뭐였죠? 최소성과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유일하게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게 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목적은 뭐예요? 유일한 투표를 식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키를 조금 더 확장한 구조예요. 뭐냐면, 자, 키를 딱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키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여기다가 포인터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책에 보면은 인덱스 1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개요 1번 데이터베이스의 역사 하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몇 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 20페이지가 포인터죠. 그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면 데이터가 있죠.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똑같아요. DB 역사의 개요. 이게 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 포인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덱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유일한 투표를 식별해낸 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인덱스 왜 써요? 유일한 내용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나요?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을 빠르게 찾기 위한 내용이에요. 목적이. 빠르게 찾는다가 방점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보기를 좀 헷갈리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약간 결이 다른 건 이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해당되는 키값과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다. 인덱스 유형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분류를 사실 유형이 뭐 클러스터드, 넌클러스터드, dense, 스파스, 리버스, 비트맵, 펑션 베이스드 이렇게 네, 유형들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유형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리 인덱스 뭐 이런 거 여기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 인덱스, RVA 트리 인덱스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유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유형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클러스터드, 넌클러스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테이블의 물리적인 행 순서와 이 테이블들이 어딘가 저장 공간에 저장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가 저장되는 저장 분리 공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책의 영역이 다른 것처럼 인덱스와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별도 공간에서 되는데 인덱스의 목차와 책의 내용의 순차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덱스는 1, 2, 3, 4, 5, 6, 7, 8 내용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책의 내용은 이거 뒤집박죽으로 섞어 놓은 거예요. 굳이 내가 물리적인 행순서가 없이 어차피 인덱스 따라가면 그 내용 보이니까 분명히 인덱스에는 A라는 내용 뒤에 B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내용으로 가보면 난 B라는 내용을 찾아갔는데 그 앞 내용이 A가 아닌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덴스 인덱스, 스파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덴스라는 뜻이 뭐죠? 밀집하다라는 뜻이죠. 스파스라는 건 분산돼 있다는 뜻이 드문드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덴스라는 거는 모든 레코드, 그러니까 그 데이터 내용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인덱스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파스 인덱스는 중요한 내용만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인덱스 용량이 많이 들겠죠. 조밀하게 관리하니까. 대신에 스파스 인덱스보다 원하는 위치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 인덱스, 비트맥 인덱스, 펑션 베이스 인덱스는 위에 거 설명 안 드렸네. 그래서 덴스와 스파스의 분류 기준은 데이터 인덱스의 밀집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는가로 분류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스 비트맵, 펑션 베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구현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구현한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버스 인덱스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소 같은 거 저장할 때요. 맨 처음에 1, 2, 3, 4번이란 뭐 가나다라는 데이터를 적재를 하면 저장 공간에 000000 번지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인덱스를 그러면 0001번지, 그 다음 데이터는 0002번지, 그 다음 데이터는 0003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디스크에 어떤 식으로 쌓이냐 그대로 쌓여요. 들어온 순서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디스크는 자전거의 속도라. 근데 디스크도 해당되는 디스크 안에 조금 더 내려다보면 디스크를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 세그먼트를 또 인텐츠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 인텐츠를 다시 또 그 뭐죠? 블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딱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 사실 가장 빠르게 찾을 IO를 최소화시키려면 내가 여기 1, 2, 3이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IO를 계속 이렇게 하나로 계속 치는 것보다는 그 아까 전에 레이드 영방식 스트라이핑 마키처럼 IO를 분산하는 게 좋거든요. 각각의 포인터들이 세그먼트 1과 2가 3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되는 저장 데이터가 이쪽에 1번 데이터, 가라는 데이터, 2번 세그먼트에 나라는 데이터, 3번 세그먼트에 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IO를 좀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영역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접근할 때는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번지수랑 1번, 2번, 3번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 데이터들이 이 세 개 영역이 아니고 요 위에 다 몰려 있어요. IO가 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리버스 인덱스는 어떻게 치냐? 이 물리 주소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물리 단순해요. 거꾸로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0012 10000 번지가 되는 거고요. 0002가 20000 번지가 되는 거고 0003이 3000 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당되는 데이터의 저장 위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 있던 게 역전이 되면서 쫙 퍼지죠. 위치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리버스 인덱스다. 비트맵 인덱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비트라는 거죠. 비트. 비트가 뭐예요? 0, 1이죠. 0, 1. 모든 걸 다 0, 1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매핑을 해서. 그래서 비트맵 인덱스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떤 데 쓰냐면은 우리가 딱 어, 그 개수가 정해져 있고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거 이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은 비트맵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서남북을 처리를 할 때요. 우리가 방향이 동서남북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뭐 동동, 동서, 동남, 동서 이런 거 없이. 그러면 동서남북을 처리할 때요. 이 네 개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캐릭터로는 하나죠. 캐릭터 하나는 동서남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 하나는 몇 비트죠? 8비트죠. 8비트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보면 4개의 정보를 표현하면 몇 비트가 필요하죠? 2비트면 돼요. 00, 01, 10, 11. 각각을 매핑을 동서남북으로 해놓는다면 2비트, 8비트 대비해서 8비트를 연산하는 게 빠를까요? 2비트를 연산하는 게 빠를까요? 2비트 연산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0, 1을 그 캐릭터는 또 그 8바이트 안에서 문자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비트는 0과 1만 있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002 비트를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엔드 연산, 오어 연산, 엑스오 연산, 노어 연산 이런 걸로 집합 연산을 하는 겁니다. 어, 비트맵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결국에는 대용량 DB 처리할 때 되게 빠른 속도를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이게 모든 케이스에 다 이렇게 비트 연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아까 말한 동서남북,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한 11개 정도 지역 되죠. 뭐 서울, 경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영역이고요. 근데 비트넷에 만일에 이게 딱 인덱스로 돼 있는데 뭔가 이게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추가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재편성을 해야 돼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펑션 베이스드 인덱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웬만한 인덱스들은 다 펑션 베이스예요. 뭐, 요 안에 사실 아까 말한 뭔가 비트리, 그다음에 그저 B 플러스 트리, 뭐 T 트리, R 트리,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인덱스들을 설계를 할 때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그 프로그램 설계서, 화면 설계서라든가 프로그램 처리 조건 등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이 인덱스 어떠한 인덱스 칼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접근 경로를 수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인덱스 여러 개 칼럼들 중에 우리가 인덱스로 쓸 그 후보군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후보군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덱스를 쓸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떤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일단 분포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분포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수식 여기 수식 보이세요?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 테이블 전체 로우 분의 테이블 별 이 인덱스 칼럼에 해당되는 평균 로우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들어있는 DB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DB의 로우수는 몇 개죠? 5천만 개가 되겠죠? 5천만 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덱스를 남녀로 해야 돼. 남녀로 하겠어. 성별 인덱스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하죠. 남자, 여자와 비율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면 5천만 분의 2,500만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하면 50%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한다. 내가 딱 서울 인덱스를 지역으로 해놓고 그 안에 서울을 딱 꼽았을 때 서울은 그럼 뭐죠? 균일하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인덱스는 한 10%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내가 칼럼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 분포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어떻게 돼요? 주민번호는 5천만에 하나예요. 그죠? 0.00001 이렇게 될 거예요. 주민번호를 인덱스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왜 쓰나요, 그걸? 그렇죠. 내가 내가 책의 페이지가 1000페이지짜리인데 목차가 1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네, 분포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분포도가 10에서 50 정도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얘기를 해요. 적절하다 얘기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남녀는 한 50 나왔잖아요. 뭐 인덱스로 쓰기가 조금 그렇죠. 아까 전에 지역 같은 거는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좀 적당하지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덱스 컬럼 후보로 쭉 잡아놓고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군이 예를 들어서 남자, 뭐 여자, 뭐 이런 후보군을 잡아놓고 그 중에서 접근 경로가 어느 게 더 빠를까? 남자, 여자 잡은 게 빠를까요? 지역별로 잡은 게 빠를까요? 지역별이 빨라요. 왜 그럴까요? 아까 분포도가 50대 50이었죠. 남자, 여자는. 그러면은 하나의 전체 데이터를 단으로 농갈라가지고 남녀로 구분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절반 2,500만 중에 한 명을 인덱스가 찾아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역으로 나눠놓으면 한 500만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덱스 분포도가 15%돼 있는 게 10에서 15가 되는 지역이 더 적합하다. 이게 그래서 접근 경로를 수집하고 후보군을 선정한 다음에 결국에는 수집한 접근 경로를 결정을 한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인덱스를 내가 뽑은 게 하나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인덱스가 꼭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어떻게 질지 컬럼의 조합이라든가 뭐 컬럼의 순서를 뭘 앞에 놓고 뭘 뒤에 놓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신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게 진짜로 빨리 조회가 되는 거야. 시간 딱 재면 되지 않겠어요? 0.1초 나오네? 0.2초 나오네? 이런 거 재면 돼요. 동일 조건 하에서. 그래가지고 적용 결과 문제가 없으면은 그 인덱스를 실질적인 리얼 환경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예전에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인덱스의 유형을 설명을 하고 인덱스의 설계 절차를 기술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